붉은기를 빼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살롱아임 용쌤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을 모시고 올가을 유행하는 컬러에 대해서 시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고객님께서 앞전에 블랙으로 시술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블랙을 제거를 하면서 밝은 컬러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블랙을 하셨기 때문에 블랙백이 시술을 들어가긴 하겠지만 탈색이 아닌 염색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술에서는 먼저 12% 산화제를 사용할 게 아니라 6% 산화제부터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원했던 컬러감은 붉은빛 없는 밝은 컬러인데, 처음부터 12% 산화제를 사용하면 앞전에 블랙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부분 쪽으로는 붉은빛이 많이 나올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6% 산화제를 먼저 사용을 해서 붉은빛을 중화를 시키고 점차 염색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라데이션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루엣 느낌은 원 컬러의 느낌으로 얼룩 없이 염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6% 산화제를 먼저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시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왜 사람 머리에 붉은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 모발 자체에는 이제 유멜라닌 색소라고 해서 붉은색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색소 같은 경우가 유멜라닌 같은 경우는 뭐 동양인 그리고 흑인, 그리고 아랍인들 위주로 이 붉은색 색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객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멜라닌 색소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객님처럼 블랙으로 염색했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블랙이라는 색소 자체에 붉은 색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블랙을 했을 때 색이 금방 빠지면 블랙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블랙의 색소 자체에 붉은 색소를 좀 많이 혼합을 시켜놔서 확실하게 어둡게 하고 거기다 색 유지력도 오래 가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붉은 색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염색을 할 때마다 붉은빛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블랙을 했던 분들은 이 붉은빛 때문에 톤 체인지가 어려운 거고, 염색을 안 했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좀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던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붉은빛이 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보색을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손상 없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 그러면 네. 그 붉은 모발을 좀 잡기 위해서는 네. 보색 염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색 염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보색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희망하는 약재에다가 보색인 색상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샴푸실에 가서 토닝 기법으로 시술 들어가는 보색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한테 시술 들어가는 것처럼 블랙을 했다던가 아니면 기존 자체 모발 자체에 붉은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붉은빛을 잡기 위해서 초록색 계열, 즉 카키 계열 약재를 사용을 하는데, 카키만 사용한다고 해도 물론 붉은빛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파란색 계열, 즉 애쉬 계열 약재를 같이 혼합해서 그냥 한 번에 시술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붉은빛도 잡으면서 원하는 밝기까지 톤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희망하는 약재에다 같이 혼합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원장님, 지금 염색약에도 네. 조금 그 보색이 들어간 색상들이 들어갔나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약재는요, 9레벨의 카키 계열 약재랑 그리고 11레벨의 블루 애쉬 계열 약재를 약 1대1로 혼합을 했어요. 초록빛이 붉은빛을 확실하게 중화를 시키는데, 중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블랙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붉은빛을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블루도 같이 믹스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제는 일단 1차적으로 중화시키면서 톤업시키기 위해서 6% 산화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고객님들이 카키 색상을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매장에서 원장님들도 카키 약재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붉은색 계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카키만 잘 활용을 하셔도 거의 한 번에 많이 들어가봤자 한 2번 만에 붉은빛 없이 염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1차 작업으로 밑에 부분에 지금 블랙을 먼저 제거를 하면서
시술이 지금 다 끝나고 나왔어요. 샴푸하고 나왔을 때 보시면 중간에 좀 어두운 얼룩감들이 좀 살짝씩은 좀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2차 시술로 해서 얼룩 있는 부분에는 이제 톤업을 시킬 거고, 좀 밝아져 있던 부분에는 색소를 집어넣어서 톤 인톤으로 만들어서 균일한 색감으로 표현을 하려고는 해요. 자, 근데 지금 베이스를 봤을 때 염색으로 가장 밝은 베이스까지 지금 톤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붉은 오렌지빛이 살짝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희망했던 붉은빛 없는 약간 애쉬 베이지 뭐 그런 쪽을 희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본 염색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염색약을 도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도포 테크닉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는 약재가 도포된 순간부터는 빗질하는 걸 권장해드리지는 않아요. 빗질을 하면서 약재를 다 걷어내지고 또 약재가 묻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모발이 당겨지다 보니까 손상도를 막기 위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2차 염색까지 해서 붉은빛 없는 애쉬 브라운 또는 애쉬 베이지 쪽으로 염색을 해드렸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피부톤, 즉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고객님의 손을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순간 딱 폈을 때 손바닥에 붉은빛이 많이 도냐 안 도냐에 따라서 붉은빛을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손목에 있는 핏줄 색감을 보시면 붉은빛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약간 보랏빛이 좀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붉은빛이 없는 분들은 청빛을 좀 더 많이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진단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폈을 때 우리 엄지손가락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쭉 눌렀을 때 붉은빛이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노란빛이 표현이 되는지 그걸 보시면서 붉은빛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술은 끝났는데 탈색이 아니라 염색으로 블랙 톤 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은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얼룩을 확실하게 제거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블랙백의 즉 탈색을 활용을 해서 시술을 했을 때가 좀 더 깔끔하긴 하지만 손상도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염색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손상 적으면서 최대한 얼룩을 감추고 붉은빛 없는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